아침에 매일경제 두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공항입니다. 지금 지방선거 경쟁 막판인데 김포공항 얘기가 지난주 후반부터 아주 강하게 등장을 했어요. 이게 막판 이슈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꼽고 있는데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쏘아올린 김포공항 이전, 지방선거 막판에 파장을 던졌다. 파장을 던졌다. 공약이에요, 공약. 후보의 공약. 근데 이게 단순한 공약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김포공항을 옮겨서 그러니까 인천공항하고 뭐 같이 합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계획이에요. 그런 구상을 밝혔는데 1,000만 평 신도시로 구성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 이거 바로 생각이 들죠. 이건 정부가 협조 안 해주면 이건 정말 어려운 건데 현실성 논란이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요. 김포공항을 없앤다고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김포공항 통해서 제주도 많이 가시는데 제주도 관광 이거 말살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약간 당황한 분위기예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거 중앙당 공약 아닙니다. 이렇게 또 선을 일단 그읍니다. 그럼 이게 후보하고 중앙당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기사 하나 더 보죠. 불쑥 꺼낸 김포공항 이정, 내분 키운 이재명의 입. 이 기사는 좀 비판적으로 좀 제목을 달았군요. 지금 보면은 특히나 제주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출마한 후보 입장에서는 큰일 날 소리를 지금 하는 거다. 어쩌라고 저러는 거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준석 대표,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콩가루군요.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여야의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소음과 이 저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계양과 인천 발전 그리고 수도권 서부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쉽지 않다고 포기하는 일, 하기 싫거나 부담이 돼서 회피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실력입니다. 우리 중앙당의 공약은 아니고 지금 그 지역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이 후보들 간에 지역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이 지역에서 우리 당에 대한 이 지지를 해 주시는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오영훈 후보는 이런 공약이 전혀 상의되지 않은 그런 무리수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네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구하는 민주당이 하는 것이 바로 갈라치기이고 당이 콩가루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 만평이 좀 하나 있어요. 소개해드리죠. 비행기를 탔네요. 여기 보면 송영길, 이재명. 여기 지금 조종석에 탔는데 송영길이라고 써있는 이 인물이 뜰까? 물어보니까 뜰 거야. 뜬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의 이름은 선거행 김포공항 이전 비행기입니다. 다시 도전.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이게 뭔가요? 망부석인가요? 약간 눈물을 흘린 듯한. 제주도를 좀 상징하고 있는 거군요. 이게 뜬다? 제주도가 약간 눈물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난 대선 때도 이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또 설명한 게 있었거든요.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20만 호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대선 때 제가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강서, 김포, 인천 계양을 잇는 대규모 강남을 넘어서는 제2의 강남, 아니 새로운 강서 시대를 열자 이런 공약을 명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의 이견 때문에 못했는데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는 대선 때도 다 말은 했는데 이게 약간 이견 때문에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설명이고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 네. 일단 이 공약을 뭔가 승부수로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어 던졌어요. 일단 이게 과연 어떤 효과나 있을까, 통할까. 그리고 방금 전에 영상에서 확인해봤는데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어떤 지역이 지지하는지를 보고 그 이후에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그럼 뭐 제주도에서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면은 김포공항 이전 안 하고 계양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김포공항 이전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계양에서 지지율이 잘 안 나오면 그럼 계양에서 지지율 잘 안 나오면은 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저 얘기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보다도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간을 보고 각 지역을 갈라치게 하면서 어찌 보면 더 충성 경쟁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돌하르방 눈물 나게 하기 싫으면은 우리를 더 지지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상 유권자를 협박하는 거잖아요. 제주도에서 생각보다 지지 많이 안 나오면 우리 김포공항 뭐 옮겨버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저는 들리는데 이게 과연 공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 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선거 막판의 묘수는 대부분 악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검토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뭐 설명에서 이견이 좀 있었다. 약간의 이견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 관련한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 김포공항은 강서의 큰 자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3개월 전에는 큰 자산이라고 했다가 예. 뭐 사정 변경이 특별히 있지도 않은데 3개월 후에는 꼭 이전해버려야 되는 부담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 굉장히 본인이 몰리고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국의 총괄선대위원장인데 예. 전국 단위 선거, 제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악재일 수 있거든요. 예컨대 저도 어제 여수공항에서 비행기 탔습니다마는 예. 지역공항 가뜩이나 지금도 어려운데 김포공항 옮겨버리면 지역공항이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절박함의 상징이다. 두 번째로 예.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가 큰 인물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읽으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직전 대선 후보였는데 내가 김포공항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그럼 강하게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냥 지역에 후보의 공약이 중앙당 공약 아닙니다. 중앙당 공약이 예. 아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개항해서 여당 후보에 힘 있는 여당에 맞서서 내세우는 예. 게 큰 인물론이거든요. 나는 야당이지만 큰 인물이니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이런 거 보면 글쎄요. 야당에서도 과연 이재명 후보를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개항에 힘을 몰아줄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개항에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주 매섭게 질타를 해주셨어요. 자, 민주당 소속이신 김종욱 전 행정관이 이제 뭔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주에서 출마한 후보분들 뭐 여러 분 계시는데 일단 제주 선거에 충격을 줄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발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공약을 이런 공약을 발표하는 거를 왜 한 걸까? 그리고 이게 지금 선거에 통할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저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본인들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 오히려 갈라치기로 따지면요 국민의힘이 20대 남녀를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모든 거에다가 다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일단 공약이라고 얘기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공약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공약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선택하시면 추진하는 거죠. 저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로 이 문제 접근해야지 계속 정치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윤호중 위원장이 말한 거는 그런 네.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다. 저는 이제 문제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늦었다. 예. 그러니까 공약 발표 자체가 늦었다라고 생각을 늦었다? 합니다. 저는 이런 공약이라면 좀 사전에 공약화 시켜서 저희 사회적 토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발 이슈라고 하는 것들 관련해서는 상당한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입지들을 갖다 변경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주민의 삶의 문제가 상당히 연동돼 있어서 예. 사회적 토론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런 공약을 통해서 저희 검찰개혁법 추진할 게 아니라 저런 공약을 통해서 일꾼론을 얘기했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검찰 관련 법안 처리할 때 그 시점에 이런 걸 좀 꺼내서 크게 이슈로 해서 뭔가
토론이라도 했어야 된다. 선거 전선 자체를 일꾼론으로 갔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이제 민주당이 대선 당시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남공항과 예. 인천공항을 김포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유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결론이 안 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결론이 안 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결론이 안 났는데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 결단을 한 거겠죠. 소위 이제 김포공항부터 시작돼 있는 서울 강서권, 그다음에 경기권, 그다음에 인천 계양까지 연결되는 어떤 이 지역에 지금까지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 규제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이 규제를 푸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강서 지역 자체가 새로운 라인의 개발 라인을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기서 연동돼서 나타나게 되는 또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과 제주도 관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입지 자체가 소위 편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망을 좀 잘 만들어서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지하철로 제가 알기로는 한 38분 정도 더 가더라고요. 김포공항에서.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랑 또 하나는 이제 원주, 청주 같은 공항에 가는데 그럼 왜 우리가 원주랑 청주까지 가야 돼? 또 이런 또 고민이 다른 분명히 공항을 또 이용하게 된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부터 생각할 때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효과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원주공항과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토론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토론이 충분히 예, 있었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늦었다. 늦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송영길 후보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비판이 나와요. 그냥 펴기 위한 거 아니냐. 예. 근데 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필요가 있고요. 전 선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김포공항부터 시작되는 서부벨트 라인과 관련된 예. 개발 문제는 토론이 필요해요. 계속 예를 들면 이렇게 김포공항 때문에 예. 규제의 어떤 그 그늘 아래 있게 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득을 보건 상관없이 예.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천하람 변호사, 김정욱 전 행정관 두 분 말씀 중에 일단 뭔가 급하다 지금 뭔가 상황이 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나오는데 시기상으로 좀 늦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석까지 좀 곁들여 줬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계양을까지 지원 나간 안철수 지금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하시는 분인데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좀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계양을에서 못 떠나는 이재명. 최근에 주말 동안 보면은요 잠깐 김포 쪽에 가서 잠깐 유세한 거 빼고는 계속 계양을에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여기 보겠습니다. 안철수 도망친 주민 찾으러 왔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비꼬는 비판이죠. 이재명 주말 내내 본인 선거에 집중했다. 뭐 주말 동안 잠깐 김포에 가서 뭔가 또 호소 뭐 하고 했지만 대부분 시간은 계양을에서 보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 최영철 편집위원 윤경호에게 의견 잠깐 좀 여쭐게요. 지금 계양을 물론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서 아직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떤 분위기인 건지. 그렇지만 그 금지 기간 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보면 박빙으로 갔거든요. 이거를 보고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고전이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고전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철 편집위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뒤늦게 좀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형국이 아닐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강세 지역인 계양을에 나가면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오판을 한 것이 예. 자신이 아주 초박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지만 예. 지금 지고 나서부터 국면은 윤석열의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치 구조가 예. 흔히문 국면으로 간다는 거죠. 일단 지금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대통령, 정부, 여당 그리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좀 알고 싶어. 대통령하고 조금 한번 봐볼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전망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대통령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 뭐 회고를 해서 저 사람 잘했는지 못했는지 책임성을 따질 거 뭐 있어.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일단 지켜봐야지 이런 그렇습니다. 분위기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예. 흔히문 선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1월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여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좀 이재명 후보가 내가 거의 저 사람하고 맞붙었는데 내가
센데 내가 0.73%포인트 석패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선거 국면이었고 이제는 선거 국면에서 대선 국면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구조의 의미를 너무 간과했다. 그리고 계양을이라는 지역도 잘못 골랐다. 사실 이게 다른 동네에서 우리 동네 오면은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솔직히 좀 있거든요. 아무리 거물이라도 아니 저 사람 그럴 수 있죠. 우리 동네에서 대해서 공부하고 온 거야. 공부를 안 했고 그리고 명분도 없다는 그런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비판이 계속 쏟아지니까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내가 명분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되면서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 예. 무리한 공약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사실 김포공항 이전 공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공약인데 예. 그것을 저렇게 불쑥 던진다는 것은 조금 이재명 후보답지 않은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 어려운 남이 비판했을 때 그러한 지경이 있는데 사실 뭐 일본만 해도 도쿄에 나리타 공항 만들었는데 예. 그 하네다 공항을 없앤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예. 근데 하네다가 도심 가까이 있으니까 하네다도 괜찮네. 계속 살려놓는 것이 훨씬 도쿄를 위해서 괜찮은 거구나. 예. 그래서 하네다를 계속 살려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네다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공항 저 없애도 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김포공항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김포공항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거 못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러한 맥락도 모르고 저렇게 불쑥 던져버리면 예. 더욱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기본적으로 계양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 첫 단추를 계양을이라는 자신과 연고가 없는 곳에 가서 대표성의 위기마저 겪으면서까지 저렇게 한 무리수가 있었다. 저는 구조나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판단 모두가 이게 중첩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흐르면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교 의원님, 김포공항 이전 공약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상황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김포공항 이전 같은 걸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자가 던졌는데 이런 온 언론이 관심을 나왔죠. 갖고 보는 거, 그다음에 여야 모두가 다 반응을 보인 건 예. 이재명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겠죠. 이재명이 대선에 아니면 등판했던 후보. 이재명이 아니면 저런 얘기를 불쑥 던졌을 때 얼마나 오히려 더 우스운꼴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거물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역설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앞서는지 또는 불리한지 이건 제가 보기엔 지금 그걸 평가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은 모든 건 결과가 그냥 말해주는 네, 거예요. 몰라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경기 도지사 선거에서 지면 예, 뭐 모든 게 끝장이라고 예, 얘기했죠. 앵커가 누구에게 끝장입니까라고 다시 되물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개항을 해서 지고 경기 승부 이 예. 두 가지가 지난번 대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퇴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정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한번 평가를 한 건데 예. 그걸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그걸 이번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벼랑 끝으로 스스로 간 셈이 됐다.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뜻입니까? 다시 한번 그런 셈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지거나 아니면 개항을 해서 지면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로 나왔던 정치인은 이제 국민 누가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보겠어요. 그런 점에서 개항을 뭐 떠나느냐 못 떠나느냐 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건 지금은 이미 화살이 떠나버린 그렇죠. 거다. 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승리하면 화려하게 예. 본인의 정치 생명이 뭐 연장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거고 지면 이제 깨끗이 유권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영어로 얘기해서 all or nothing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저런 기사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닐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여론조사의 기법상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맞다 틀리다 예. 이런 얘기는 아무 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굉장히 뭔가 큰 변곡점이 되는 이 상황,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상황이 지금 지방선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방향으로 뭔가 갈라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좀 꽤 있습니다.